오늘 이 시간 시크릿 리더스 시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비트코인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가가 예상 범위에서 발표되면서 통화 정책 전망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베팅보다는 관망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번 CPI 결과 그리고 이제 간밤에 나온 PPI 결과까지 앞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CPI 결과는 일단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그런 충격은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물가가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기존에 예상하고 있던 미국 연준 통화 정책의 경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결국 금리와 유동성인데요. CPI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져서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강한 재료가 좀 만들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 이후 비트코인이 바로 급등하지 못하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것도 지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보이는데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실제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대한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고용시장까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달러와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위험자산, 특히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끈적하게 유지되거나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역시 단기적으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비트코인이 CPI 하나만으로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미국 금리와 달러, 앞으로 나오는 고용과 물가 지표를 함께 확인하면서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저항선 아래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하고요. 좋은 CPI가 나왔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시장에 매수세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강한 호재가 없는데도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을 지키면서 버틴다고 하면 이건 역시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을 상승도 하락도 확정되지 않은 방향성 탐색 구간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안정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는 환경은 비트코인의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CPI 결과 하나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내린다, 오른다를 판단하기보다는 CPI 이후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달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실제로 돌파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CPI는 비트코인의 중립적인 결과였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방향이 결정된 시장이라기보다는 다음 금리와 유동성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비트코인이 6만 3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6만 7천 달러를 넘어설 경우에 7만 1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7만 1천 달러 부근에 약 51억 달러의 숏 포지션 청산 물량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격대를 돌파할 경우에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6만 7천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중요한 저항선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숫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상당히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일정 기간 동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6만 7천 달러를 강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서 가격이 유지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커질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숏 포지션 청산 물량인데요. 숏 포지션이라는 거는 가격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매도 포지션을 잡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상과 반대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손실을 줄이려고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결국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에서 숏 포지션이 하나둘 청산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 매수가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고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다른 숏 포지션이 청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숏 스퀴즈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7만 1,000달러 부근에 있는 상당한 규모의 숏 청산 물량이 있다는 것은 이 가격대는 단순한 저항선이 아니고 상승이 가속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6만 7천을 잠깐 찍었다고 해서 바로 7만 1,000달러까지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돌파 자체보다 돌파 이후 안착입니다. 예를 들어 6만 7천 달러를 장중 넘어섰다가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6만 7천 달러를 넘어서고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6만 7천 이상을 지지해 준다고 하면 그때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6만 7천 달러를 돌파하고 그 위에서 가격이 유지된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경우에는 기존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과 손절과 청산이 나오면서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추격 매수까지 붙으면서 6만 9천, 7만 달러를 빠르게 테스트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히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7만 달러는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니까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회복하게 되면 그 위에서 안착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도 수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다음 목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만 7천 달러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고요. 6만 7천 달러 돌파에 성공하고 거래량까지 동반된다고 하면 7만 달러를 거쳐 7만 1천 달러까지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만 1천 달러 부분 숏 청산 물량이 실제로 크게 쌓여 있다면 그 과정에서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상승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시장에서 중요한 건 지금 6만 7천 달러 위에서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7만 1천 달러를 현실적인 다음 목표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대응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저희 팀방에서는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함께 하셔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2023년도 대규모 상승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330% 넘게 상승했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도 이 변동성 축소가 큰 상승을 앞둔 에너지 축적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현재 변동성 압축을 또 한 번의 큰 상승을 앞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비트코인 변동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상당한 중요한 신호 중 하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2023년 대규모 상승 직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변동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큰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동성이 낮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베팅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시장에서는 일종의 에너지가 축적되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재료가 나오거나 매수와 매도 중 한쪽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변동성이 한꺼번에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변동성이 낮다가 아니라 변동성이 낮아진 이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입니다. 23년의 경우에도 변동성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었고 이후 시장의 기대가 바뀌면서 강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당시 비슷한 변동성 압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변동성이 낮아진 이후 상승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변동성 압축은 상승과 하락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 아래에서 가격을 압축하고 있다고 하면 6만 7천 달러 같은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변동성이 위쪽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지지선을 깨버린다고 하면 같은 변동성 확대가 이번에는 하락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을 폭풍 전의 고요함과
비유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다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변동성 압축 구간에서는 가격과 함께 거래량, 선물 시장의 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 펀딩비, 현물 자금 흐름 등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변동성 압축을 두고 큰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방향성을 미리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터지는지, 그리고 그때 거래량과 수급이 함께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변동성 압축은 대규모 상승의 확정적인 전조라기보다는 큰 방향성이 결정되기 직전에 시장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